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이재명은 사법 처리가 됐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반국가 세력이나 또 부정선거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서둘러서 계엄을 선포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주장들이 많았습니다. 계엄령이 계몽령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같은 의구심 내지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이 같은 의구심들은 김건희 여사 사법 리스크 때문에 무리하게 계엄을 추진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공격의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SNS에 이와 관련한 글이 올라와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마틸다라는 이름의 사용자가 SNS에 올린 글인데, 본인은 신뢰할 만한 소식통을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진위 여부는 각자가 판단할 문제라는 글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판단은 보류하고 이 글을 일단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 대통령은 왜 이재명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계엄을 해서 화를 자초했는가 하고 원망하고 있기에 이 이야기를 전달한다. 내가 들은 바로는 당시 윤 대통령은 이미 첩보를 통해 이재명 재판의 귀결 방향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안이 중형이나 정치적 치명성을 입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50만원 벌금 형선에서 정리될 거라는 거였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판 결과를 마냥 기다릴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그 시기에 윤 대통령 살해설까지 떠돌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 겨우 이틀 전 윤 대통령이 고향에 내려가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한 개인적 발언이 아니라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자였던 트럼프의 말이기도 했단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한국에서 계엄은 미국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트럼프는 윤 대통령에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텐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그 시점에서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중국에 서서히 잠식될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사법부에 대한 판단이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우리는 흔히 사법부가 민주당과 결탁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하게 이미 사법 시스템 전반이 중국의 영향권 아래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구조라면 계엄을 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냈다 해도 이재명은 결국 별다른 타격 없이 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일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 된다. 이런 판단 아래 윤 대통령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계엄을 선택했고, 그 결과 지금까지 모든 책임과 고통을 홀로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글쎄요, 글쓴이의 정확한 의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당선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결심을 얘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는 말로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오래 걸릴 텐데 버틸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했고, 윤 대통령이 최종 결단을 내렸다는 말이 됩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계엄 전날 고향인 충남 공주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정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들을 믿고 여러분들 용기를 잃지 마시고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으로서 하여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을 한 시점이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12월 2일이었고,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본격적인 비상계엄 준비를 지시했던 날이 12월 1일이었다고 하니 전통시장에서 했던 시간이 많이 걸린다, 용기 잃지 말고 힘내주기 바란다 하는 말은 복선을 깔고 했던 말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정보를 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법부의 분위기가 이재명에게 완전히 기울어져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면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재판을 받을 때 사법부에 대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법 시스템 전반이 중국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대통령으로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연구관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의 중국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됐고,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내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자기가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관들이 준비해준 대로 진행을 한다라고 말해서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볼 때 사법 시스템이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란 분석은 터무니없는 추측으로만 일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당선인 시절 트럼프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은 이미 공개된 사실인데 그때 트럼프와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면 트럼프도 당시 한국 상황을 파악했을 것이고 지금의 상황 역시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틸다는 이런 맥락을 고려한다면 왜 계엄을 해서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느냐는 비난은 사태의 본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섣부른 평가이다. 만약 그때 계엄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이재명은 무죄를 발판 삼아 어떤 행보를 보였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또 다른 국면이 펼쳐졌을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러한 일련의 첩보를 미리 알고 있었고 트럼프 역시 대한민국이 중국의 영향권으로 편입될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정세 속에서 사안을 한 번에 터뜨리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풀어온 것이다.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체포하면서 그와 밀접하게 얽힌 이란 역시 연쇄적인 타격을 입었고 그 다음이 한국이라는 말이 나온다. 백악관에서 김해공항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사용한 건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조급해할 때가 아니라 조금 더 인내하며 다음 순서를 지켜볼 때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따뜻한 집에서 일상을 이어가고 기다리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1.8평 남짓한 구치소에서 이 시간을 견디고 있다. 훗날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지 알 수 없지만 그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내놓은 영웅이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를 원망하기보다는 윤 대통령이 왜 그런 선택과 판단을 했는지 먼저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를 응원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태도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트럼프와 통화를 하면서 결심의 일단을 밝혔는지 어쨌는지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있었더라면 트럼프의 행보가 좀 더 빨라졌어야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직전 거대 야당의 폐악질이 선을 넘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거듭 강조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두둔하는 증언을 형사재판에서도 재차 내놓은 것입니다. 김 전 장관은 5일 속개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이 있기 전인 11월 말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1월 24일 주말이었던 것 같다. 윤 전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폐악질이 선을 넘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기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에 따르면 그 후 주중에 2차례 윤 전 대통령과 티타임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시국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같은 주 주말인 12월 1일에 다시 만난 윤 전 대통령은 본격적인 비상계엄 준비를 요청했다는 것이 김 전 장관의 진술입니다. 김 전 장관은 평소보다 분위기가 조금 더 무거웠다며 윤 전 대통령이 참을 만큼 참았다. 이걸 더 이상 방치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나라가 망하는 걸 뻔히 보고도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거대 양당의 폐악질의 심각성에 대해서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겠다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어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필요한 것들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서 미리 준비해두었던 대국민 담화문과 포고령, 계엄선포문 초안을 보고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계엄 시 투입되는 병력 규모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적어도 2, 3만 명, 많게는 5, 6만 명 정도가 투입된다라고 말했다면서 이후 대통령께서 그렇게 많은 병력을 투입하는 지금까지 해온 그런 계엄 말고 다르게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소수 정예로 된 병력만 투입해서 질서 유지 차원으로 하고 싶다. 핵심은 나라가 위기에 빠진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싶다고 말씀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2번, 3번 선포하면 된다.
병력을 더 투입해서라도 해제를 막았어야 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7일과 오는 9일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결심 공판에서 특검 측의 구형이 내려지면 내달 중순 이전에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